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을 찾아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무슨 깡으로 직장생활 멀쩡히 하다 말고 갑자기 정비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전은 이런데 니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 의도로도 그냥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쉬웠지. 그 얘기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 형 정비 시작한 얘기?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막 그 얘기 듣다 보면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 일단 주위에도 보면은 정비를 하고 싶은데 네가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지. 어디까지 정비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장생활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쉽지는 않죠. 위에서 요즘 자꾸 이렇게 쪼니까. 근데 그렇다고 닭집을 할 수는 없는 건 맞고 알겠고, 닭집 할 수 없는 건 알겠으니 뭐 정비를 그러니까 내 꿈이 정비라면 할 수는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 하려면 그러니까 닭집 하는 거 못지않게 경쟁력도 힘들고, 그러니까 닭집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튀기러 가는 거를 배우면 돼요, 막말로 기술을. 근데 자동차 정비는 하루아침에 닭 튀기는 기술을 배울 수, 그러니까 차고 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진짜 생판 가게를 열어갖고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배우지 않는 이상. 누가 차를 맡기나 그럼? 좌우지간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냥 되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 정비 가르쳐준 사수 형님도 찾아가보고, 그때 당시에는 고용보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있기는 했지만 뭐 법인 업체 아니면 가입도 안 됐고, 그 법인 들어가도 내가 솔직히 의료보험으로 많이 뛴다라는, 그러니까 월급 대비 이게 또 더 떼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법인만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4대 보험 잘 안 내주지. 지금은 다 의무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입 안 해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력을 뛴다고 해도 뭐 경력 뛸 것도 없고, 내 인맥으로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한번 만나보자.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정비를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하다못해 친구도 만나러 가기 어렵거든요. 그냥 전화로 뭐 급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 바쁘지 뭐 얼굴 보러 가는 일 뭐가 있어요. 이 형님들 얘기는 내가 많이 안 잘라요. 형님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기 위해서. 어차피 옛날에는 막 30분 단위, 10분 단위 이렇게 자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 내 맘대로 내가 올리는데. 나는 내가 그냥 만들 수 있을 때 만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에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서 정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놀아요. 저랑 똑같으시고. 이게 회의감이 들어서 정비 벌써 한 20년 넘게 했는데 20년 넘게 하니까 회의감 들더라고요. 내가 정비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왜 멀쩡하게 회사 다니다 말고 정비하겠다고 때려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길이 전혀 쉽지 않은 길이니까 오지 말라고 문다고. 근데도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저 학원 다닐 때도 회사 때려치고 마흔에 정비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글쎄요, 쉽게 그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좋아하셨는데 막상 이제 아무 필요 취업으로 하려니까 안 써주지. 그 생활이 안 된다는. 근데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비병, 운전병, 고등학교 자동차과 아니면 대학교 자동차과, 직업훈련원 아니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어서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 근데 왜 차고 칠 때는 왜 항상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걸까요? 그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차를 고칠 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옛날에 뭐 정비했다, 자동차과 나왔다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차 고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좀 약간 도돌림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차는 굉장히 좋은 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관리가 잘 된 거다. 근데 보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 학원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그냥 우리가 실전에서 그냥
정비했다고 하는 사람들 오잖아요, 손님으로. 그럼 정비를 뭐 예를 들어 차 상태가 어떻다고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근데 그게 이제 자격증만 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뭐 공고 자동차학과 의무범으로 정비 자격증만 있고 그러니까요.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격증을 따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귀를 하면 알아들어야 될 만큼을. 못 알아들어. 실무에 있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정비하던 사람도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새로 하는데 서로 아니, 다른 분야로 우리나라만 웃긴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럭커들도 정비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겨울,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많잖아요. 근데 그 대륙횡단하는 트럭커들 보면 트럭커들도 그 정비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겨울에 스노우 주행하는 거, 주행법, 그러니까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뭐 드라이빙 스쿨 가서 뭐 교육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비사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기꾼, 돈 많이 버는 놈. 그래서 그냥 난 사기꾼이 아닌데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얘기해야지. 내가 그냥 정비 대우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그냥 캐는 할 거. 그 생각. 남자 직업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멋있어 보이긴 하나. 근데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외국 영화 봐서 그래. 우리나라 영화를 봤어야지. 완전 저 외국 영화는 멋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다 교도소 퇴소하고 할 거 없어서 하는 사람이 정비사잖아요. 아니면 범죄잖아. 그 옛날 얘기인데요. 뭐.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영화 소재가 다 정비사는 출소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정비하는 사람, 아니면 뭐 범죄 집단. 일단 생활이 궁핍하게 나와 영화에서. 그렇다고 막말로 저기 뭐 튜닝 사업을 풀어줘가지고 쉽게 뭐 외국처럼 뭐 이렇게 홍콩 같이 루아르 영화를, 자동차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을 수야 있겠지만은 그렇게 멋있게 뭐 튜닝하는 걸 찍으면 솔직히 저거 영화니까 가능하지, 저거 다 불법인데 이러고 앉아 있을 거고. 형 저랑 도미니카나 가실래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그 뭐야? 어디야? 거기서 월 1,000분 다는데. 도미니카가 어디야? 중동. 중동 맞을걸요? 중동? 더운 나라? 네, 거기 더운 나라. 사우디? 네, 그 근처가 도미니카 공화국일 거예요. 딴 거 안 하고 에어컨만 갈아집혀도 바쁘대요 하루. 국내에 있는 거 YF 소나타 기종이랑 이런 LPG 차들이 거기에 수출이 많이 됐다고. 아니, 전기차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말만 되면 솔직히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솔직히 일하는 게 두려워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돼서 그렇죠.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전국, 전 세계를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사가.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 형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자동차 전망. 디젤 차는 그 뭐 나 진짜 길어야 10년 이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네, 길어야 10년. 가솔린 차도 없어지긴 없어질 건데 내가 죽기 전에는 일단 이 엔진들이 없어질 것 같아. 형이 죽기 전까지. 근데 어차피 하이브리드에도, 그러니까 잡종 하이브리드 엔진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내연기관이 하이브리드에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거는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지금 엔진을 없앨래는 이유가 뭐냐면 미세먼지 자꾸 얘기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없애는 건데, 거기다가 그거 조금 줄이자고 더 값비싼 그 시스템으로 간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 아예 그 통째로 없애버리면 되잖아. 없애는 기술도 있잖아. 거리가 문제죠. 비거리. 거리는 점점 기술 개발하면서 이제 늘어날 것이고, 충전 시간. 충전 시간은 충전소를 군데군데 배치하면 돼. 그거는 내가 듣기로는 CU하고 이미 그 계약이 됐다고 알고 있어. 수소 연료전지 충전 시스템. 난 수소 반대. 일단 충전소를 그렇게 시스템 인프라를 갖춘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건 점점 더 발전할 거야. 네, 발전하는 데는 수소는 반대예요. 난 수소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일단 친환경 차는 나는 찬성이야. 나도 이 엔진 내연기관 이거는 없어져야지 환경 문제가 그나마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친환경 차가 오는 거는 뭐 막지도 않고
반기는 추세긴 한데 먹고 살 걸 걱정하면 반대긴 하지. 먹고 살 걸. 내 기술은 내연기관에 국한돼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내 기술도 같이 없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지금 아마 대학교에서 전기차랑 같이 공부할 거야. 그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공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 직업전문학교에서도 그걸 하니까. 걔네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준비도 하잖아. 걔네가 나중에 차가 바뀌어서 걔네를 직원으로 써야 되면은 전혀 다른 직군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 그죠. 정비사가 아니라 정비사가 아니라 무슨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진짜 다른 직종으로 치부될 수가 있어. 그리고 기존에 쌓아 올렸던 20년 30년 경력, 이게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경력을 쌓으려면 솔직히 지금 내연기관은 그러니까 이 자동차 쪽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야 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속성으로 2, 3년 안에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로 가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2, 3년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시간도 짧아지는데 지금 정비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 것 같냐면 컨버전 제품이 나올 거야. 컨버전. 내연기관을 없애고 전기 모터로 그 개조하는 그 컨버전 시스템이 나올 거야.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게 먹거리가 될 거야. 하이브리드 말고, 하이브리드는 어려워. 정비사들이 그 엔진하고 모터를 조립하는 자체가 어려운데 모터만 딱 추가하는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대기업들이 그걸 굉장히 가만히 안 냅두죠. 스스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갖고 가려고 그러지. 정부가 기존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뭐 대기업하고 딜을 보겠지. 그냥 그래서 수소를 반대. 그리고 딜을 보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컨버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될까 나중에. 그리고 인휠 모터라는 게 있어. 이 전기 자동차에는 엔진룸 안에 동그라니 큼지막한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바퀴에 각각의 모터가 달린 게 있잖아. 전동 스쿠터 같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크게 컨버전을 하려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알아놓는 게 좋지. 유튜브나 찍으면서 형님 얘기 들으러 왔어. 장비도 거기서 사주기로 했어. 다. 뭔 장비요? 이거 리프트랑 다 사주기로 했던 거예요? 사주기. 매입을 해간대요? 네. 중고로? 형님은 그래도 폐업을 해도 운이 좋게 하네. 남들은 이거 팔면은 솔직히 이거 띄고 달고 인건비 나간다고 거진 고철값에 뛰어가는데 이게 식당 폐업하는 거하고 다른데 사람들이 되게. 그럼 장비 전부 다 사준대요? 올? 저거까지? 1,400에 다 넘기기로 했어. 1,400? 할 때는 이게 1,400이 넘게 되는데. 그치. 3,000이 넘게 들었지. 반값에? 그래도 형님 그래도 업자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야, 업자는 이거 물어보니까 리프트 100만원 주더라. 그러니까 와서 이게 이잖아요. 리프트 하나 갖고 가면 뛰는데 와서 인건비 들죠. 만약에 팔리면 내 돈 갖다가 은행이자 내야 되죠. 그럼 달아줄 때 또 인건비도 이래야 되니까 걔네들도. 내가 살 때는 280 주고 샀는데 100만원 쳐준대요. 사주는 얼마 줘요? 그때 사주도 똑같대. 그럼 왜 똑같아? 그랬더니 저게 운반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는데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니, 큰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지게차도 들어오고 뭐 이래야 되니까. 얘는 지게차가 없어도 된대. 예. 짝짝 한쪽씩 하면 뛰면 되니까. 근데 전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차가 큰 게 있어야 되고 막 이래서 됐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불난다고 뉴스가 나온 거야. 이거 디젤이에요? 아니, 가솔린이잖아. 가솔린인데 처음에 그 뉴스 나왔던 게 BMW 화재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럼 카닥터 갈 거예요? 카닥터 갈 것 같아. 카닥터 가는 거 올려도 돼요? 거 가서 올려라. 가서 올려 카닥터? 구정 지나고 가라 카닥터. 왜? 거기 있을 것 같아. 거기 있을 것 같으니까. 카닥터 구정 지나고 가요? 알았어요. 카닥터 그럼 구정 지나고 갈게. 카닥터. 그 장사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뭐 한 달에 꼬박꼬박 진짜 뭐 생활비가 300이면 300, 뭐 400이면 400 이렇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그냥 푹 줄었다가 뭐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거 좋아하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진폭이 심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진폭이 심하면. 같은 매출을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그러니까 연봉을 같은 받더라 하더라도 고정적인 걸 좋아하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와도 그 다음 달에 만약에 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돈을 다 못 쓰는 거야, 함부로. 더 스트레스 받는구나. 돈이 있어도 못 쓰니까. 아, 나도 여기 오고 나서 그게 제일 스트레스더라고. 이번 달에 되게 많이 벌었네. 근데 점점점 매출이 줄잖아. 이게 장사가 기복이 있잖아. 네. 어느 때 팍 뛰었다가 어떤 때는 이제 확 줄었다가 막 이러잖아. 차가 계속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들어왔다가 점점점 주는 게 느껴져.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야, 그 돈을. 번 돈을 못 쓰는 거야. 아, 이러다 또 툭 끊기는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해지는 거지. 정비를 하면 좋은 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카센터에서 하지 않는 좀 희한한 작업을 했잖아. 예. 거의 다 분해해가지고 다 조립하는 그런 걸 했잖아. 그래서 이름도 세차 만들기인데 그걸 하고 나면은 진짜 빌빌거리면서 차가 들어오고 어떤 건 진짜 오일도 질질 새서 들어오고 아주 엔진을 내려보면 원래 엔진 색깔이 은색인 건 알지? 연색이죠. 은색인데 그런 차 엔진 내리면 검은색이잖아. 오일 떡진 막 이런 슬러 뭐 흙먼지랑 같이 뒤섞여가지고 오일이랑 그걸 깨끗하게 다 원래색으로 만들어 놓고 원래색도 이제 다 지저분한 게 안 나가니까 도색까지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새 거처럼 보이는 거야. 차주도 그 차를 딱 보면 속이 시원하대. 그냥 처음에 오일 새고 지저분한 거 보면 그냥 답답했는데 그걸 다 닦아서 새 것처럼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되게 시원하다는 거야. 속 시원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들었을 때 되게 보람 있지. 보통 전기사들은 고장나서 들어오면은 이 차가 들어온 거 그러니까 원래 상태? 되게 잘 나갔던 그 컨디션 상태로 나가주길 바라잖아. 그죠? 근데 난 세차 만들기를 하면서 내가 그냥 한 대를 만든 거야.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수리가 아니라 한 대를 만든 거지 형. 차 한 대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차주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공업사가 아니다 보니까 외관 도색이나 뭐 실내나 이런 거는 만지진 않는데 구동계통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완전 새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지. 출고하기 전에는 차도 띄워가지고 다 보여줘. 교환된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 뭐 다 보여줘 차주한테. 그리고 이 부분 시커맸는데 이렇게 새 것처럼 다 닦아놨어. 뭐 이건 도색했어. 그래서 다 설명을 해주면 그냥 차주가 입에 그냥 미소가 쫙 번져. 그거 보면서 또 기분 좋지. 그냥 보람을 많이 느꼈어 이거. 나는 차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아 가슴은 아픈데 왜 망하게 됐어요? 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누군가도 하고 싶으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차린다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뭔가 복병을 만나가지고 팍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는데 여기 와서 이제 리스토어 세차 만들기 안산에 있을 때보다도 그 양이 많았어. 아 작업량이 훨씬 많았어. 일도 많았고. 안산에서 한 2년 동안 했던 분량보다도 여기서 1년 동안 쳐낸 게 더 많았어. 이게 그렇게 양이 많았는데 그거 한 대 작업하면은 보통 1,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 원자재 값이 매출이 보통 1,000만 원이 다 넘어가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뭐 한 6대인가? 뭐 7대 정도 작업을 했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7,8천만 원이 넘어가잖아? 많이 번 거 같잖아. 근데 부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쪼쪼한 것까지 해서 뭐 눈에 그러니까 소비재 부품인데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것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 세척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장갑도 되게 많이 갈아 껴야 되거든. 그죠? 새 거로 다 그 교환해놓고 도색을 해놔서. 그러니까 장갑, 스프레이값, 뭐 세척제 보이지 않게 청구하지 않는 것들이 돈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 그거 해봐야 얼마 들어가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80만 원이 넘게 들어가. 근데 그걸 청구를 안 한다고. 나도 다 몇 개를 썼는지 기억도 못해. 대충 그 어느 정도 쓰는 양을 갖다가 기본적으로만 그냥 청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만약에 대충 한 1,500이다 그러면은 공임이 많이 남게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아. 그 많이 남을 때야. 근데 작업은 한 달씩 걸려.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 한 대를 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외져 있기 때문에 다른 소모품 작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엔진오일 갈고 라이닝 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되질 않았어. 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짜잘한 작업을 또 신경을 못 써. 이쪽에 매진을 해야 되거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딱 돈 받을 때는 많이 받았구나 하는데 부품값을 주고 나면 막상 남는 게 없는 거야. 다시 뭐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야. 한 달 동안 한 500만 원 뭐 이제 전혀 없진 않지. 뭐 엔지도의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해도 한 달 평균 매출이 한 2천 좀 넘었었어. 근데 이 카센터를 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그냥 지출이 돼. 보통 장사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게 뭐냐면 월세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이 정도 계산을 하거든. 그거 외로 더 많이 들어가 이게. 그게 매달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빠져나가는 돈이야. 직원 월급 빼고? 직원 월급을 빼고도 그냥 가게 하나 순순히 유지하는데. 자기가 정말 이제 뭐 알뜰히 쓰고 뭐 전기 용량도 적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월세가 한 200이라고 치면 그래도 4,500은 나가. 이게 화재 보험도 들어가야 돼서 뭐 보험도 들어가지 뭐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 되지. 시운전하다 사고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안 장치도 있으니까 보안 그 시스템비도 들어가지, 세무사 비용도 들어가지,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밥 먹는 것도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것만 계산하면 안 돼. 손님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누가 찾아와서 같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은근히 많이 나간다고. 매출이 많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밥 먹을 일이 많아. 밥 살 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식대가 더 많이 나가. 그것도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저녁까지 전기세도 더 많이 나와.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더 많이 나와. 그런 거를 많이 무시를 생각을 못 하거든. 처음에 안산했을 때 나도 그래가지고 적자도 많이 봤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희한하게 나가는데 그래도 한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쓰긴 쓰는데도 작업 대비 그걸 다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수입원이 모자랐던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또 내가 대출받은 게 있었는데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을 한 거야. 요즘은 상환해야죠. 원금 상환을 부분 해야 되니까. 안산에서 있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냥 갱신이 됐었거든. 이자만 내고. 이자만 내고 갱신이 됐었는데 바뀌었대 이게. 바뀌었어요. 그걸 계산을 못 넣은 거지. 매출이 그 11월 달부터 갑자기 그냥 팍 떨어졌거든. 그게 난 또 여기 와서 이제 BMW만 거의 작업을 했는데 6월 달인가 8월부터 뉴스 나오기 시작했잖아. 불난다. 네, 불 화재, 파이어. 그게 컸어 올해는. 처음에 뉴스 나온 게 BMW 디젤 뭐 520D 탁 찍어서 화재가 난다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BMW 화재라고 나왔었어. 네, 통틀어. 그래서 일반 그 소비자들은 BMW 불난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520D 디젤 차가 이제 불난다고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인식이 다 바뀌었는데 BMW 불자동차라고. 그래서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산다고 그랬었는데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 블로그 작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산다 그랬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게 다 캔슬된 거야. 차도 안 팔리지, 작업량도 그때부터 팍 줄기 시작했지, 원금 상환은 해야 되지,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 한 2달 11월 12월 2달을 적자를 심하게 보는 상태에서 뭐 원금 상환이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냥 팍 주저앉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폐업을 하기로 했지. 그래도 형님은 아름다운 폐업이네요. 준비를 하고 하는 폐업.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냥 폐업하는데 당연히 슬프지. 폐업하는데 슬픈데 그나마 형님은 아름다운 폐업이네. 그럼 형님은 정비는 왜 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 시작은 고3 때. 고3 때 아버지 권유로다가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급여가 되게 짰어. 개판이죠. 30만 원이나 40만 원 받았을 때. 아니야, 성수동에 성동공업사라는 데 처음 취직을 했었는데 네. 고3 취업반으로 나갔던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3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2학년 여름방학 2학기 여름방학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지. 한 6개월인가 8개월 근무한 것 같은데 18만 원을 받았어. 나보다 나는 한 30-40만 원 세대인데 형은 또 18만 원 세대예요? 18만 원 받았었어.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18만 원 나 받았고 고등학생 때 30만 원, 40만 원 받았거든. 거기 그 공업사에서 최고 급여 많이 받는 형이 판금하는 형이었어. 네. 제일 오래된 그 형이 55만 원인가 받았어. 아, 난 자동차 쪽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상고 다니다가 그 백화점에 취직한 애가 있었거든. 네. 아, 걔는 60만 원, 80만 원을 받는 거야. 이거 뭐지? 여긴 왜 이렇게 짜지? 일단은 다녀야 되니까 학교 대신에 이제 정비 공장을 다니는 거였으니까 내 맘대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졸업할 때까지. 졸업을 했어. 근데 공업사에서 졸업했다고 급여를 올려주더라고. 22만 원을 줬어. 4만 원 올려줬어. 와, 엄청 짜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내 적성이 정말 뭔지를 몰랐어, 그때는. 그래갖고 내 적성을 빨리 찾자 해서 군대를 지원해서 이제 먼저 가는데 이것저것 했어, 진짜.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쪽으로 나가볼까? 경호원 해봤지? 아니다, 체육관을 차릴까? 체육관 사범 해봤지? 운동 쪽은 이상하게 이제 그것도 자영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급여가 수입이 너무 짜잘한 거야. 그때 회비가 3만 원인가 그랬을 때야. 형 그때 당시에? 응. 그때 당시에 3만 원이었었는데 3만 원이면 내가 100만 원 넘게 벌려면 이게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애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지. 그리고 내가 직장을 잡을 때는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을 했어. 한샘 주방 가구 설치, 그 다음에 칸막이 공사, 그 다음에 뭐 밀링 가지고 하는 타이어 몰드 있어. 타이어 금형 가공하는 거 있어.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들어가서 밀링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뭐 가공하는 게 있다 그래갖고 그게 요즘 얘기하는 NCT야. 그때 난 처음 듣고 그런 오토캐드. 그런 기계가 있어? 수치 제어 밀링이라 그래. 자동 선반. 직업전문학교 6개월 다니면서 그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됐어. 계속 밀링, 그 수동 밀링만 가공을 했었어. 근데 거기에 설계하는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일 하지 말고 공부해서 대학 가서 편하게 돈 벌으라고. 그 형이 앉아서 설계만 하는데 한 300만 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 몇 년도인데? 내가 27이니까 2001, 2002, 2001년도였어.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였어. 내 나이에 어떻게 대학을 가냐 했더니 갈 수 있대. 내가 자격증이 3개가 있었거든. 자격증이 3개가 있고 사회 경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시와의 한국산업기술대였어. 거기에 그 28인가 그때 대학을 들어간 거야. 32에 졸업을 하고 거기서는 그 지금은 이제 학과명이 바뀌었는데 메카트로닉스 학과라고 쉽게 얘기해서 로봇 만드는 학과야. 펌웨어라고 해서 프로그램 쪽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지 혼자. 그쪽 계통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한국로보틱스라는 데 취직을 했다가 처음에 하이소닉이라고 핸드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에 연구소로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와이프 만나고 한 2년 다녔나? 그랬다가 로봇 만든다고 한국로보틱스라는 회사에 또 연구소에 있다가 망했어, 그 회사가. 그래서 이 로봇 쪽은 아직 시장이 이른가 보다. 회사가 벤처 회사가 자꾸 망해. 고용 불안인 거야. 결혼은 했어. 임신도 했어. 형님, 그러니까 처형 남편. 그 형님이 지금 사업하기 전이었어. 자기가 곧 사업을 할 것 같은데 밀링 가공을 했었으니까 그 고속 가공기 쪽에 내 취직을 시켜줄 테니 한 3년 일을 배우다가 자기 사업 차리면 같이 하자 이랬었어. 그래서 그쪽 회사로 고속가공기 회사로 취직을 했네. 3개월 다니다 그만뒀어. 왜요? 적성이 안 맞아요? 일이 자기 시간이 전혀 없어. 거기는 아침 9시 출근해서 한 11시 정도 끝나고 저녁 11시?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되게 빡셌어 일이. 그래서 3개월을 버티다가 못 버티고 안 할래. 안정적인 데 갈래. 전공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안정적인 거 할래. 그래서 생산기술 생산관리로 들어가. 남 만드는 공장에 1년 일하다 그만뒀어. 절대 안 맞아. 이 사무직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자꾸 쇠가 만지고 싶은 거야. 거기도 이제 공장이니까 기계가 있잖아. 네. 뭐 아토마이저라는 되게 큰 기계가 있는데 되게 간단해. 기계 같지도 않은 거야. 전공도 다시 살리고 싶고 기계 쪽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은 거지. 생각을 한 게 차였어. 차도 기계긴 한데 완전히 이제 뭐 금형 가공하듯이 뭐 쇠 깎는 이런 일은 아니잖아. 로봇이랑 비슷하긴 한데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회사들은. 그것도 옛날에 또 비슷하게 했던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정비야. 34살이었는데 첫 애가 돌 지났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근데 안산에서 딱 한 군데 있었어. 80만 원 주겠대. 근데 그때 급여가 250이 넘었었는데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국산차를 처음 시작을 한 거야. 다시 정비를 4개월 다니다가 수입차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4개월 안에 4개월 동안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을 붙었어. 그냥 혼자 저기 독학해가지고 자격증을 빨리 따려고. 그 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3년 경력인가 있어야지 카센터를 차린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바로 차릴 수가 있어. 그 자격증만 있으면.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기사 시험까지 응시가 가능한 거야. 가능한 조건이 있지. 필기는 기사는 필기에서 계속 떨어졌어. 연력학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전혀 모르는 그 과목이라 이거는 문제를 좀 외워가지고 그냥 8개인가 10개를 맞추면은 그 과목은 패스거든. 맞추자. 근데 꼭 한두 개씩 더 틀려갖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사를 포기하고 산업기사로 봤대. 산업기사는 연력학이 빠진 거거든. 그 하나만 빠졌거든. 바로 붙더라고. 정비사 생활을 하여튼 그 처음에 국산차 4개월 하고 나서 운 좋게 수입차 쪽으로 이제 발을 들였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정비소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다 올렸어. 다 올렸는데 안산에 반모터스라는 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는 TO가 다 찼는데 자기가 아는 동생이 공장을 하는데 사람 모집을 한다. 거기라도 갈 거냐. 그래서 수입차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정비사 생활을 한 3년을 했어. 그 3년 안에 BM 서비스 센터도 갔다 왔었고. 근데 처음에는 미케닉으로 간 게 아니라 어드바이저로 갔었어. 어드바이저가 뭔지도 모르고 가봤더니 정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더라고. 그게 어드바이저더라. 근데 그것도 적성이 안 맞아. 미케닉으로 바꿀까 했는데 가만 생각을 했더니 이 BMW 한 대만 다 마스터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미케닉으로 가서 이걸 기술을 다 마스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생긴 거야. 근데 생각을 바꿨지. 미케닉 애들하고 친해지자 그냥. 그게 빠를 것 같다. 걔네 회식 때 막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미케닉들하고 되게 친해졌었어. 그리고 어드바이저도 한 6개월인가 8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국산차랑 수입차 하는 카센터에서 한 1년 있다가 안산에 F1 모터스를 차린 거지. 그 3년 만에 왜 차렸냐면 솔직히 실력이 모자랐어. 3년 갖고 안 돼. 안 되죠. 정비 배우려는 게. 안 돼. 근데 처음에 집사람 내 정비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하고 얘기했던 게 와이프를 2달인가를 내가 설득을 했거든. 딱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3년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급여가 80만 원이잖아. 예. 올라봤자 지금 받던 250만 원까지 받으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고 대충 평균 한 120 계산했을 때 3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갖고 있는 전 재산으로. 전 재산으로. 아, 그럼 형수님 대단하시네. 그래도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난 그 정비 3년을 시간을 어떻게 썼냐면 하루를 좀 이틀까지 썼어. 정비 시간이 이제 뭐 8시면 8시, 7시면 7시 이렇게 퇴근하잖아. 그것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좀 사장이나 거기 정비 경력자들이 많이 알려주고 많이 챙겨준 게 또 있긴 있었어. 사장들을 좀 알아놓으라고 그 모임에 데리고 나가기도 했었어. 다른 카센터 사장들하고 친해진 그 만나러 가면 꼭 하는 말이 나중에 헤드 작업이나 엔진 작업이나 이런 거 할 거 있으면은 불러달라고. 나 퇴근하고 가서 도와주겠다고. 일 배우려고. 보통 카센터에서 그런 큰 작업들을 잘 안 하잖아. 옛날에는 했죠.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 안 하잖아. 2010년 이후 넘어오면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진짜 많이 했는데 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내가 갔던 카센터들은 그걸 다 외주 처리를 하더라고. 헤드를 내려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장들한테 얘기를 했었지. 뭐 타이밍 작업할 거 있어도 이제 좀 불러달라. 이게 V기통 같은 거, 에쿠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맡기는 거야. 근데 가만 따져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거든. 시간도 빨리 되고 자기 공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돌려. 그건 이해는 해. 근데 기술 배우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가서 뭐 11시든 12시든
작업하고 집에 가면 자격증 공부하고 보통 한 12시, 1시에 잤었어. 그렇게 3년을 보냈어. 마지막에 차리기 직전에 에쿠스인가 타이밍 작업을 하는데 저녁 때 퇴근하고 다른 카센터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 조카도 정비를 하는데 걔는 6년을 했대. 근데 나 하는 걸 보더니 내 조카보다 낫다. 너 3년인데 6년 차 같다 너. 그랬었어. 이 정도면 이제 차려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3년이라 더 못 버티니까. 그래서 F1 모터스를 이제 차리면 안 되는데 차렸던 거지 거기다가. 거기에서 차려놓고 지금 하는 이 엔진 내리고 뭐 헤드 작업하고 이런 큰 작업들은 내가 사업체를 차리고서는 배운 게 더 많아. 당연하죠. 내가 부딪히면서 그 배운 것들이 더 많아. 거기 있으면서는 BMW 뭐 ZF 6단 미션 밸브 바디 클리닝 그거 정비 기술도 내가 개발해내고 이거 좀 해놓은 것도 많았는데 1년은 장사를 처음 시작해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블로그도 그때는 저품질 블로그라 잘 검색도 안 되고 1년은 좀 힘들었어. 그러다가 2년째 그 밸브 바디 클리닝 그거 개발하고 이러면서 좀 일어서더라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카페 같은데 소문도 나고 그래서 아 이제 되나보다 이랬는데 3년째인가 세월호가 터졌어. 안산이 초상집이었어. 안산시 자체가. 그러면서 그냥 확 꺾어진 거야. 거기서 주저앉을 뻔했어. 근데 그때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빌라가 하나 있었어. 그걸 팔았어. 그걸 팔고 버텼어. 그 1년을 또 버텼더니 그 다음에 메르스가 터졌어. 안산에서도 뭐 메르스가 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 그때 또 한번 휘청했지. 그래도 또 버텼어. 또 어떻게 대출받고 이러면서 버텼는데 그 다음에 박근혜 게이트 터진 거야. 최순실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막 이것저것 다 터지고 비리가 터지고 이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야. 그때도 힘들었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5년 차 됐나? 계약 기간이 거의 이제 만료된 시점이 다가온 거지. 안산이 이사를 갈까 연장 계약을 해가지고 더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사람 담당자가 바뀌었어. 바뀌면서 단속을 되게 심하게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안산에는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 올라설 수 있게 그 차량 진입 발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원래 불법이거든. 그죠. 원래 시 세금을 내고서 이걸 불법적으로 이걸 턱을 내려야 돼. 뭐지? 용지 수용인가? 뭐 그걸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쪽이 그린 뭐 해가지고 그 용지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단속 오면은 그걸 걷어놨다가 단속 가고 나면 다시 깔고 그래야 돼. 그 하나에 10몇 킬로 하거든? 발판 하나가? 아, 그죠. 무거워야 차가 또 여기 쳐도. 그게 내가 10몇 개가 있었어. 20개 가까이 있었어. 아침에 출근해서 그거 깔고 저녁에 퇴근할 때 그거 다시 올려놓고 엄청 힘들어. 그러다가 한번 내가 확 여기로 이사 와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계기가 일요일날 단속을 했어. 보통 일요일이나 주말에 단속 안 하잖아. 일요일날 트럭이 와서 발판을 다 실어가는 거야. 내가 있던 그 라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게 없으면 차가 올라서질 못하니까 영업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다 실어가 버린 거야. 근데 내 거는 어떻게 운 좋게 일요일날 손님하고 예약이 있어서 나왔던 카센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아줬어. 걷어줬어. 걷어줘가지고 내 거는 사는 거야. 근데 내 거 이전까지는 다 걷어갔어. 그래서 아 여기 안산 아닌가 보다. 이 세차 만들기가 공간이 찍어갖고 잘 안 되니까 하기 힘드니까 점점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데로 가자. 그러면 조금 외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쪽 화성으로 오게 된 거지. 새는 똑같은데 사이즈는 100평으로 왔으니까 거기 안산은 한 30몇 평이었는데 한 2배, 3배 이상 커진 거지. 주차 공간도 훨씬 많고. 그리고 안산에서 세차 만들기를 2대를 할 게 있었는데 그 2대를 이리 끌고 왔어. 어차피 여기 이사 오면은 당장에 저기가 없으니까 2대를 갖고 와서 한 2달을 버티자 한 거지. 그게 이제 또 예상이 잘 맞아떨어진 거야. 그 2달 그거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다른 차도 들어오고 이제 조금 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작년 초반까지는 괜찮다 싶다가 작년에 그 뉴스 나오면서 한 2달 뉴스 나오고 한 2달 있다가 이게 매년 뭐가 한 건씩 터지면서 그냥 휘청휘청 하니까 거기에 질린 거야. 너무 지친 거야. 평탄한 해가 별로 없었네. 한 해 좀 살만하면 다음에 뭐 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쓰질 못하는 거야. 적게 벌면은 뭐 적게 번 대로 아주 쪼들리게 살고, 많이 벌면 많이 벌었다고 여유 있게 쓰지도 못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불안한 거지.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직장 생활 하는 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동서가 이제 프레스 금형을 또 크게 하니까, 동서가 차 정비하러 가끔씩 이제 와서 보잖아. 그만하고 이제 와서 금형 조립하라고 또 제안을 한 거지. 그게 닿겠다 싶어서 폐업을 하기로 한 거야. 고민이 되게 많았지. 한 12월 말쯤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그때 폐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야. 한 달 넘게.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대학교 선배 있는데, 그 선배가 지금 와이프를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 형이야. 그 형이 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블로그를 가끔 보는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한 20분을 통화를 했는데, 그 형도 반대하는 거야. 나중에 재기할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은 딴 데서 그 배우면서 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형이 또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 한 지난주가 엄청나게 지난주에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전부터 다른 거에도 형은 왜 정비를 떠나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형은 정비 못 떠나게 하더라. 항상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형은 주위 사람들이 정비를 떠나려고 그러면 항상 떠나지 말라고 붙잡어. 그리고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지막 작업하고 나간 차 있어. 내보낸 차인데 290 320i가 있는데, 그분은 구글로 290 흰영이 검색했더니 내 블로그가 되게 많이 나오더래. 그 이제 블로그를 보니까 작업한 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서울 흑석동에서 여기까지 차를 갖고 온 거야, 맡기려고. 근데 맡기러 왔을 때 내가 그랬어. 그때 1월 달이었거든. 1월 초. 내가 폐업을 할 거라 작업을 다 하고 나도 AS를 해드릴 수가 없다. 이게 작업하고 나서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차인데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 흑석동이면 괜찮은 샵을 소개시켜 주는 거는 어떻겠냐 했더니, 이 손님이 또 나를 설득을 해. 정비를 계속 하시면 안 되겠냐고. 검색하면은 사장님 블로그만 나와요. 꽤 유명하신 것 같아서 조언처럼 계속 설득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이미 폐업하기로 딱 마음을 굳힌 상태여서, 아니다, 더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차를 내가 딴 데로 보내주거나 소개시켜주거나 뭐 이러겠다 했더니 사장님이 작업해달래. 꼭 사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대. AS를 안 해줘서? AS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꼭 사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장한테 안 해줄 수가 없잖아. 또 금액도 안 깎겠대. 현찰 지불하겠대. 다 차 두고 갈 거예요. 성금 드릴게요. 얼마 입금하죠? 한 150 정도면 되겠죠. 입금도 다 해놓고 간 거야. 차까지 두고. 아니 여기 차편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가시려고. 택시 불렀습니다. 택시 불러갖고 택시 타고 갔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만두질 못하겠는 거야. 작업하면서도 그때, 지금은 이제 찬호가 없으니까 혼자 작업을 했겠지. 혼자 그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 운 적도 있어. 작업하다가 서러워서? 작업하는데 이게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니까 슬퍼지더라고. 그 차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내보내긴 잘 내보냈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차 찾으러 오면서도 또 그러더라고. 정비 계속 하시면 안 되냐고.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출고했는데, 일단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생각을 못 했더라고.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은 한번 움츠려들잖아, 크게. 난 지금 움츠려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오픈하면 F1 모터스 이름은 그대로 쓰겠네요? 이거 KRG F1은 그대로 쓰고, F1 모터스를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와이프가 지어준 건데, 검색을 해봤겠지? 있는지 없는지? 없었단 말이야. 많아졌더라. 여기저기 되게 많아졌더라. 그래서 화성에 오면서 그 KRG를 붙인 거야. 다들 이제 그 KRG가 뭐니? 김선영, 리스토어, 게러지 해가지고 앞 글자만 따서 KRG 붙인 거라고. F1 모터스가 대구인가 대전에 하나 큰 데가 있어. 처음엔 검색이 안 되다가 내가 블로그 하고 검색이 좀 되고 나서 거기가 아주 본격적으로다가 그냥 온라인 마케팅 작업을 하더라고. 카페도 운영하고 밴드도 있고 큰 거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손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벤트 할 때가 있었어. 이거 이벤트 아무데나 가도 되냐고. 네? 그랬더니 저 대전인가? 걔가 대전인가 대구야. 대전인데
여기서 작업해도 같은 거냐고. 체인점 아닌데요.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F1 모터스가. 이름이 너무 많이 검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서 KRG 붙인 거야.